지금 좀 떨리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가상은 현실이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요즘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 충격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어서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고 있었는데 노예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이 안에서 너무 약간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건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희 청소년 아이들한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소통하는 중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네, 됐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가상화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상화 혁명이라는 거는 가상이 실제를 초월하고 네, 궁극적으로 실제를 변형시키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를 정도로 가상 세계가 현실에 완전히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지만 이걸 조금 더 내용을 뒤로 가보면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저희가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하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가 사실 현실을 이제 개입하게 되고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기 인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상 세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인간이 몇십 년 동안 걸쳐서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단 1시간, 단 몇 분 만에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의 우리의 데이터를 다 넘겨줘서 인공지능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돈도 그 비트코인,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우리가 실물로 사용하는 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상 암호화폐로 바뀌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 미래예요. 먼 얘기가 아니라. 또 내려갔나? 네, 아이고. 넘어갔네. 어쩔 수 없다. 클라우드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쉽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거는 사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다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클라우드가 우리가 자동화된 이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서 찍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진이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뉴욕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사진 한 장이 여러 개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뉴욕에 가면 뉴욕 근처에 있던 서버에 저장된 사진이 이제 다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본 사진이 뭐가 원본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로 계속 남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냐? 그 가장 위에 있는 저 클라우드를 만든 사람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로 가지고 또 가상세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기억은 클라우드를 통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남기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더 이상 저희는 기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인간의 뇌로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 엄청난 수많은 용량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고, 그게 삭제되지 않은 채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나 우리의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진짜 편리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주도권을 클라우드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가상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클라우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클라우드 지금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죠. 이 클라우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두뇌라고 불리고 있대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그 뇌보다 클라우드가 더 지금 이렇게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지혜롭게 창조된 우리의 뇌보다 결국에는 가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클라우드 사용해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거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생각해야 될 거 생각 못하고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이거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포켓몬고인데 저는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다른 중독이 돼 있어서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합성 현실을 전 지구적 규모로 실험을 한 거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포켓몬고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흔한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카메라가. 우리는 이제 세계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죠? 분명히 현실을 찍고 있는데 여기는 가상 세계예요. 분명히 현실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가상 세계에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른분들은 많이 안 할 수 있지만 학생,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나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걷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가상 세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성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더욱 진짜가 된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가상인데 허구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진을 올려서 되게 예쁜 사진인데 분명히 이 사람은 없는데 허구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가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최적화를 시키려고 해요. 자, 보면 이런 팔로워 수나 이런 팔로워 수, 좋아요 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위치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우월감, 열등감,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면 친구들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그래요. 이거 뭘 인스타에 올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장을 찍어서 한 장 정도를 올리는데 뭘 올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엔 우리의 삶이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카페 가는 것도, 전시장 그런 미술관에 가는 모든 거가 결국은 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 책 한 권의 내용은 다 못 담았으니까 살짝 담은 건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인스타그램을 삭제했어요. 제가 여기에 노예되고 있다고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려면 24분이 걸린대요. 근데 저희가 핸드폰을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4분이 걸리는데 24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10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여기서는 완전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가상자아잖아요. 실제 내 자아가 아니고 가상자아인데 이 가상자아가 실제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인스타그램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인스타그램이 원하는 대로 이제 먹고 그런 모든 것이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깝죠. 그래서 요즘에 성형외과에 이제 연예인 사진 안 가져간대요. 그 필터, 저도 필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걸로 변형된 얼굴을 이제 성형외과에 가져간대요. 이렇게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뜻은, 이제 가상세계, 가상자아를 내가 더 추구하고 가상자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지금 내 삶은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가. 저도 이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삭제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마존고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인데요. 이곳에는 점원이랑 계산대가 없어요. 보시면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매장을 우리처럼 셀프 이렇게 계산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저렇게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너무 편리하죠. 저 만약에 이런 데 봤으면 우와 이러고 막 눈 빠지도록 쇼핑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편리하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에 자율주행 차량에 쓰이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노동이 개입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계산대도 없고 점원도 없어요. 과연 이게 진짜 좋은 건지 그냥 감탄만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설 곳이 없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한국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버 기사다. 여기 우버 하신 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버 기사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승객과 뭐 소통을 해서 그 길을 정해서 가지 않아요. 그냥 우버 그 앱을 통해서 그 앱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최적화된 길로 우버 기사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상 세계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상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야, 시스템을. 그러면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오겠죠. 인간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우리는 모두 우버기사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가상세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삶인데 결국에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랩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갈 것에. 그래서 사실 이런 가상세계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못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천지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상세계에 있고 싶어하고 가상세계대로 하고 그게 결국에는 바벨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언약 성취의 영적 유산을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자꾸 키가 커서 이거 가리셔가지고 캡처를 잘 못했는데 만약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가상세계 책 내용엔 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뭐 이제 그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3단체밖에 없죠. 결국에 우리가 랩넌트 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할까 말까? 마음을 담을까 말까? 안 담겨. 이 수준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난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이들에게 영원한 응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근데 이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세상은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칼 융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의사이면서도 심리학자인데 1875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죽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남겼는지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게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웃긴 게 목회자 자녀예요. 이 사람의 가족들이 다 목회자였어요. 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도 귀신 들렸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도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결국 영적 문제와 그 속에 주인된 사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뉴에이지의 선구자이면서도 이 사람도 영매였어요.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강령에. 거기에 2년 동안 참석을 하고 빌레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노인이랑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 빌레몬은 귀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 목회자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요. 하나님이 똥을 싸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똥이 떨어져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꿈을 막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속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안에 신이 있다. 네 안에 있다. 그거를 접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쓴 글이 논문으로 나오고요. 또 그것이 지금 교육에 쓰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심리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을 완전 추구하는 교수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모든 기법을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 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적극적 상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융이 영매가 될 때 직접 경험한 방법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접신한 방법들. 그거를 상담에서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61년이면 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미치냐면 BTS 아시죠? 이 BTS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아요. 융의 영혼의 지도라 광시혁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읽었는데 저기 리더가 RM이잖아요. 얘가 이걸 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완전 이걸로 가지고 여기 이제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라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가 그 융이 말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융이 말한 이론이죠, 사실. 이걸 가지고 전 앨범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결국 가사에도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을 찾지 못할 그 질문이 이렇게 가사에 썼는데 이게 맨 앨범의 첫 번째 수록곡에 적혀있는 가사예요. 이거를 왜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가냐. 핸드폰 매장에서도 틀고요. 카페에서도 틀고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영적 유산들이 이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제가 상담 쪽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프로이드 아시죠? 혹시 무의식 그 사람이랑도 되게 친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프리메이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 모든 것 뒤에는 3단체가 있었다. 이 부분을 저는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거가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다 생략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